일단 차주들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딱 이 시점부터 대기 기간이 확실하게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회사 입장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봐도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생산 효율이 무조건 올라갈 거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공장 체계가 말로만 등장하던 주제였는데 이제는 현실이 됐습니다. 제네시스를 해외에서 생산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랑 같이 떠오르는 게 미국 인플레 감축법인데 이것도 지금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서 관련 내용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나요? 미국에서 친환경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로 나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가, 또 다른 하나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한 부품을 사용하는가. 이 두 가지를 충족하면 친환경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본 차가 한둘이 아니었죠.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차 보조금도 이 기준에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브랜드만 제외하고 거의 모든 수입차 브랜드가 타격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현대차 그룹도 포함됐습니다. 투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산타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스포티지, 소렌토, 니로 이런 차들도 죄다 피해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뭐였나요? 현대차 그룹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는 시기를 앞당기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 이게 가장 흔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우리 스포일러 구독자분들은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간 전망을 들려드렸습니다. 인플레 감축법 내용이 결국은 수정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해드렸잖아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왜냐면 이 인플레 감축법의 취지가 뭐라고 했나요? 한국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미국 입장에선 한국이란 나라는 중국의 배터리 기업을 가장 앞장서서 견제할 수 있는 경쟁 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 피해를 줄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리고 당장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수입차 브랜드들도 피해 범위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미국이 무리하듯 발표를 했냐면 바이든의 지지율 때문이라고 짚어드렸습니다. 원래 정치인들의 언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단 세게 질러야 반응이 오고 지지율에 영향을 준다고요. 실제로 이걸 발표한 뒤로 바이든 지지율이 올라갔고 11월 중간 선거쯤에 수정된 법안 같은 게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망대로 최근에 관련 내용이 또 등장했습니다. 미국 IRA 조항이 3년 동안 유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거든요.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정부가 움직인 거죠. 의견서 내용은 간단합니다.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 동안 유예해달라. 그러니까 아까 봤던 전기차 보조금 기준을 3년 뒤부터 적용해달라 이겁니다. 왜냐면 현대차 조지아 공장이 원래는 2025년에 완공되는 거였잖아요. 딱 3년 뒤니까 이제는 피해가 없을 거라는 걸 감안한 거죠. 그리고 조립 관련 내용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종 조립 기준인데요. 지금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서 조립된 친환경차만 1000만원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거든요. 이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한 겁니다. 완전히 미국에서 조립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미국에서 조립해도 조건을 충족시키는 걸로 해달라는 거고, 이후에 미국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인플레 감축법 조건을 3년 동안 유예하는 개정안이 미국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발의됐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도 눈치가 보이긴 할 겁니다.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게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이 있고 동맹국들까지 피해를 줘서 되겠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거고, 이 정도만 보셔도 IRA 관련 내용은 충분히 업데이트 되셨을 거라 봅니다. IRA가 어떻게 되든 간에 현대차 그룹은 해외 생산을 늘릴 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 그리고 이게 앞으로 끼칠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미국 생산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지금 조지아 공장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오늘 볼 공장은 엘라베마 공장입니다. 여기서 전기차 양산이 이미 시작됐거든요. 제일 먼저 시작을 알린 차는 제네시스 GV70 전기차입니다. 지금 현대차그룹 전기차는 죄다 국내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판매됐고 이게 IRA 조항이 맞지 않아서 영향이 갈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GV70 전기차를 엘라베마 공장에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큰 이유가 일단 한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최초의 제네시스 모델이기도 하고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최초의 제네시스 모델이기도 합니다. 또 IRA 법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대차의 유일한 차종이기도 합니다. 이건 예전부터 계획되어 왔던 겁니다. 사실 다른 브랜드에 비하면 너무 늦은 거죠. 조지아 공장에만 투자한 게 아니라 엘라베마 공장에도 3억 달러를 투자했거든요. GV70 전기차랑 산타페 하이브리드 추가 생산을 위해서 설비 공사를 진행했고 엘라베마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인플레 감축법 조항을 충족시킨다는 게 첫 번째고, 무엇보다 엘라베마 공장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효율이 좋은 공장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제네시스 점유율 상승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엘라베마 공장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일단 현대차만 보면 GV70 전기차랑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엘라베마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차종이 투싼 하이브리드, 아이오닉5, 아이오닉6 이런 차들이죠. 이런 차들도 앞으로 미국에서 생산될 거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해외 공장을 늘리는 건지. 이건 차주들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국내 공장이 포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기 기간이 미쳤고 이걸 해결하려면 글로벌 공장 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기 기간도 이제는 단순히 부품이 모자라서 그렇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부품 대란은 1차적인 원인이었고 이제는 단계가 발전해서
공장 생산 문제로 번지기 시작한 지 오래입니다. 지금 현대차그룹 백오더 물량만 220만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오더는 주문을 받고 생산이 밀린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랜드별로 보면 현대차는 100만 대 정도, 기아는 120만 대로 현대차보다 더 많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보면 문제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현대차의 백오더 물량 100만 대 중에 내수 물량이 67만 대나 되고 수출은 33만 대 정도라고 합니다. 기아는 내수랑 수출이 각각 60만 대로 딱 절반씩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는 국내 백오더가 훨씬 많죠. 이건 쉽게 풀어서 말하면 해외보다 국내 대기 기간이 그만큼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일부 하이브리드 모델은 24개월 이상, GV80 같은 차들은 30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캐나다에서는 GV80 대기 기간이 4개월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현대차그룹이 백오더의 원인으로 주목한 건 부품 공급난인데 이제는 부품 공급난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공장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 라인 10개 중에 특근을 하는 라인은 1개에서 2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할 겁니다. 대기 기간이 이렇게 미친 상황에 특근도 안 하고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왜 이런 거냐면 일단 특근을 2개 라인밖에 못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부품 수급에 있습니다. 반도체 수급 자체는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센서같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다른 부품은 여전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반도체만 있다고 차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재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특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피치도 10대 중 1대 꼴이라고 합니다. 공피치가 뭐냐면 컨베이어 벨트를 빈채로 돌리는 걸 말합니다. 라인별로 하루에 공피치만 100대에서 200대 수준이라고 하니까 부품 수급난도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생산 차질 자체는 부품 수급이 원인일지 몰라도 대기 기간 포화 현상은 부품 수급난만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내수랑 수출 물량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생산 차량 중에 60%는 수출로 40%는 내수로 유통하기로 했거든요. 이 60대 40이라는 비율은 전체적인 비율을 말하는 거고 차량별 세부 비율이 또 다릅니다. 세부 비율 자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싼의 국내 생산 물량 중에 수출로 보내는 물량이랑 내수 판매 물량 이렇게 세부적인 비율은 사측이 마음대로 정합니다. 지금 그래서 수익률이 높은 차들은 수출이 70, 내수는 30밖에 안 됩니다. GV70하고 GV80이 대표적입니다. 10대 중에 7대는 수출하고 3대만 내수용으로 판매한다는 거죠. GV80 대기 기간이 30개월 이상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게 참 딜레마인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수출을 늘려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내 고객들을 외면할 순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캐나다는 4개월밖에 안 걸리는 차를 국내에선 30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심지어 지금 판매 직원들 중에 일부는 차를 빨리 만들어달라고 울산 공장에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해외 생산, 흔히 말하는 글로벌 공장 체계가 중요한 겁니다. 이 대목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죠. 야, 국내에는 투자 안 하고 해외만 투자해서 공장을 지으면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쩌라고? 미국 애들 배만 불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실제로 노조 중에서 강성 쪽이나 노조에 치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한국이 망한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세 번째는 글로벌 공장 체계가 우리한테 끼칠 영향인데요. 일단 차주들 입장에선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글로벌 공장 체계가 만들어져야 생산 효율이 좋아지고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내수랑 수출 물량 차이로 인한 대기 기간 포화 같은 현상도 더 이상 안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업계 종사자들, 그 중에서도 생산 노조의 반발이 심할 텐데 이건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공장 체계라는 건 모든 글로벌 자동차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항상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영상이 나올 때마다 항의 댓글이 달리기 때문입니다. 일본 차 회사들도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 공장을 두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물량이 수출을 대부분 책임집니다. 테슬라도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공장을 지었고 BMW는 모든 SUV 모델을 미국에서 만듭니다.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이 아닌 다른 나라에 허브라 불릴 만큼 큰 공장이 많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치고 현대차그룹이 유독 글로벌 공장 체계가 미흡한 겁니다. 글로벌 공장 체계는 크게 두 부류입니다. 현지 판매 모델을 현지에서 생산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특정 차종들은 아예 해외 생산, 나머지는 국내 생산 이런 식으로 두는 겁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이 부지만 보면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 만드는 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고요. 국내에 투자를 안 한다는 말은 모순이죠. 미국에 13조를 투자하는 동안 한국에는 63조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미 새로운 공장도 국내에 짓고 있잖아요. 강성 쪽 입장은 그런 거죠. 미국에 투자할 것도 국내에 투자해서 국내에 공장을 하나만 지을 거 2개 지으면 좋지 않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건 정치적인 문제만 봐도 불가능합니다. IRA 같은 거 대응해야 할 거잖아요. 그리고 노조가 항상 주장하는 게 고용 유지 아닌가요? 고용을 유지하려면 100% 로봇화 공장으로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국내에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수준으로 생산량을 늘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공장 체계를 갖추면 자동차 생산의 총량 자체는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만들어야 할 부품의 총량도 늘어나는 거고 협력업체들 일감이 많아져야 고용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장기적으로 보면 글로벌 공장 체계를 갖춰야 생산 효율이 올라가고 생산 효율이 올라가야 협력업체들
차주들의 일감도 늘어나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전체 단위로 보면 발전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도 그래서 현대차한테 고맙다고 한 거잖아요. 조자의 공장을 지으면서 부품회사, 물류회사, 그리고 전기차 인프라 관련 회사까지 고용이 발생하면서 8,000개 넘는 일자리가 생긴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결국 외부적으로 보나 내부적으로 보나 글로벌 공장 체계를 갖출 수밖에 없고 이미 해외 생산 비중은 늘어나고 있고, 이게 늘어남으로써 차주들의 대기 기간이 가장 확실하게 해소될 거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